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해서 이게 다 맞아 보여. 근데 또 노동계에서 이제 최소한의 보장 강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워요. 다만 많은 소상공인, 소규모 그런 기업들이 폐업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올려야 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저임금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는 식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최저임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어. 2018년도에 노동시장 특론할 때 이제 배웠던 건데,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로자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그 임금을 낮게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긴 해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빈곤이 감소가 될 거고, 이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정규화, 이건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어차피 이제 그 법정 최저임금이니까 공식화된 급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대보험 같은 것도 가입을 하고 정규화되는 느낌. 근데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이제 법적으로 효용이 없다? 그러면은 정규화시키기는 힘들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 금액보다 작게 이제 근로를 시키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그런 목적이 있어요. 최저임금의 역사를 보면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나왔던 것 같아요. 1894년 이제 여성이나 아동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급여 낮게 이제 쳤다는 거지. 왜냐면 그때 당시 1894년이면 산업혁명 때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힘쓰는 일들을 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이제 임금을 좀 작게 주면서 막 일을 고되게 시켰겠지. 그래서 그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게 호주에서는 1907년도에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이 필요하겠다라는 판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가 이런 측면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938년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건 경제 활성화 관련된 정책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1998년 노동당에서 법제화를 시켰지.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쪽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1988년 노동운동 강화, 그 다음에 경제발전 진행에 따라서 최초 최저임금이 얼마였게? 시간당 462.5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 35년 전쯤이겠지? 1998년도에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시간당 임금이 1,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 지금은 이제 9,860원이잖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것들은 100년, 120년 정도 되는 역사에서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로 최저임금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게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둘 중 누가 맞느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게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력을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그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딱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장 기초적인 노동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어. 임금이 높아지면 일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서 우상향 형태로 만들어져. 근데 이건 공급자 입장이야. 노동 공급자 입장. 근데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높아지면 우리가 일할 사람을 늘리려고 할까 줄이려고 할까? 줄이려고. 그치.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곡선과 우하향하는 곡선이 만나는 걸 이제 균형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근데 균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강제적으로 좀 높였어.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발생을 하지? 사람을 안 뽑지 않아요. 실업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이게 누가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이게 맞냐 안 맞냐 문제보다 임금을 늘렸을 때 실업률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올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조사 결과가 잘 안 보이더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해서 이게 다 맞아 보여. 근데 또 노동계에서 이제 최소한의 보장 강화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틀린 말이 아니야.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 입장을 정리해보려고 해도 좀 어렵다. 다만 많은 소상공인, 소규모 그런 기업들이 폐업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도 올려야 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어차피 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 당장 조금 작은 급여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의 일터가 이제 날아가게 될 텐데, 근데 그런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차등 적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대학원 때 중간고사 과제로 제출했던 거였어. 이게 노동계랑 경영계 입장이 이제 팽배한 상황에서 우리가 1만 원까지 최저임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셨어.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내가 짜장면값 올렸어?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훌륭하신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봤을 때는 평균 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 계산 공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렸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주휴수당 때문에 지금 이미 최저임금은 10,000원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쨌든 내가 차등 적용의 논리로 어떤 과제를 내용이 썼냐면, 서울역 맥도날드 롯데리아 있잖아. 사람 엄청 많지, 앉을 자리도 없잖아. 근데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지방에 손님이 좀 없는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같다라고 하면 맞을까에 대한 논리를 적었어. 근데 이게 그 생산성이 없는데도 그 이상의 임금을 주는 건 나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거든. 과제가 거의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때 그런 논리로 작성했었는데,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경영계가 차등 적용의 사례로 타국가 사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국가에서는 이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산업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실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이거든. 법정으로 이 미만으로 주지 마세요예요. 근데 외국에 같은 그 차등임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만든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금 더 높여 있는 산업군이 있고 더 낮게 줄 수 있는 산업군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경영계에서는 그런 논리로 하는데, 법정으로 최저임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별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좀 좁잖아. 지역별 차별화 시킨다라고 해버리면은 나 저 지역에 가면 가난한 느낌 드니까 이 지역에서 일할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 차별 구도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 또 생각이 드니까 아마 쉽게 결정을 못 할 거야. 이번에도 보면은 반대 15개, 찬성 11개, 그래서 이제 차등 적용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이게 차등 적용한 법정 최저임금을 이제 만들어버리면 이제 그게 법정 최저임금인 거야. 법정 최저임금이 아래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차등 적용시키면 그게 법정 최저임금이 돼버린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보려고 알바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 최저임금 주는 데도 있긴 한데 시간당 12,000원, 15,000원 준다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차등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이제 최저임금 올린다고 소상공인 분들이나 작은 기업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 정도까지 주기 힘든 여건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 전에는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30년 동안 일하던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을 해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패널이 뭐라고 했냐면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주셨어요? 라고 해버린 거야. 이거 웃기지 않아?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지? 가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회사가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중도로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 자기는 잘 살까? 의심도 좀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등 적용을 했을 때 장단점,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청년들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료를 잠깐 보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결정과 직결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비라고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는 데 쓰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위소득의 30%가 최저생계비가 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목표치가 최저생계비가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관련된 논문
논문들이 많은데 이게 2010년도에 이제 김우영 박사님이 쓰신 논문에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15개 시도의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구축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청년 여성은 1.6%, 청년 남성은 1.1% 둘 다 고용이 감소하는 걸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산업과 지금의 산업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고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 제가 일자리를 얻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왜냐면은 생산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됐대야 그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직장인으로서 만든 다음에 이제 돈을 벌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저숙련, 저노동 이런 쪽의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확실히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약간 저숙련 일들에 대한 모든 그 일자리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 내에 바뀐 것 중에 가장 크게 보자고 한다면 우리 상담원 있잖아. 상담원과 통화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없기 때문이야. 예전과 달리 그 직장인분들이 다 빠졌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나? 그냥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생산성을 직결되지 않으니까 급여도 좀 낮았다라고 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 같은 게 올리면 그 사람들 급여는 자꾸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AI, 기계 이런 걸로 다 대체를 시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정리하자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청년층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청년층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잠깐 지나가는 임금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배달 일도 잠깐 할 수 있고 뭐 상하차 작업 그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거의 뭐 일당 20만 원씩 하는 상하차 작업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너무 고되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일당으로 그 일하는 거 경험 이제 유튜브 해주는 친구가 있더라고. 어려운 일 쉬운 일 다 해보고 이게 뭔데 25만 원이나 줘 하면서 이제 갔다가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아 이거는 50만 원 줘도 하기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잠시 동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일들이 미숙련이고 약간 저생산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개인의 능력을 계속 키워가지고 최저임금이 오르던 내리던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봐요. 안녕.